연일 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넘는 찜통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낮 무더위는 밤에도 가시질 않고 25도 이상을 넘나드는 열대야 현상으로 이어지면서 지역민들은 야외에서 더위를 잊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내년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순천시는 이를 계기로 각종 국제 교류 행사를 통해 생태와 문화가 어우러진 새로운 개념의 도시 구축에 들어갔습니다.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시군 자치단체장들도 여름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다양한 휴가 계획을 통해 하반기 행정 방향 구상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네, 올여름 무더위가 정점에 와 있는 느낌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도 한낮 기온이 35도를 넘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더위는 밤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수 해양공원은 열대야를 피해 나온 시민들로 이 시간까지 북적이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서영 기자. 네, 밤이 되면서 뜨거운 열기는 조금 가셨는데요. 현재 지금 공기는 꾸덕꾸덕한 상태입니다. 지금 밤 8시가 넘은 상태인데도 이곳 중앙동의 기온은 29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밤 기온이 2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곳 이순신 광장 바닥 분수에서는 시원한 물줄기가 뿜어져 나오면서 시민들의 더위를 식혀주고 있습니다. 잠 못 드는 밤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광장에 모여 바닷바람을 맞으며 더위를 잊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광양이 36.8도를 최고로 순천과 여수도 36.3도와 33도를 기록했습니다. 폭염특보가 8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불쾌지수 또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무더위도 내일 오후 남해안부터 태풍 프란시스코의 영향권에 들면서 잠시 수그러들 전망입니다. 하지만 태풍이 물러가고 나면 무더위가 다시 찾아올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수 이순신 광장에서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폭염에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24분쯤 한평군 대동면 87살 A씨가 폭염 속에 밭일을 한 뒤 쓰러졌고 오후 5시 20분쯤에는 목포시 산정동 79살 B씨가 길을 걷다 쓰러지는 등 올 들어 전남에서만 85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어지러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특히 고령자는 무더위에 농산일을 자제하고 무리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적조 대응을 위한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남도는 폭염과 함께 바다수온이 25도에서 6도까지 상승하면서 고수온 관심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적조 대응 상황실을 중심으로 적조 발생이 우려되는 해역 60개 지점에 대한 수시 예찰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또 올해 적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군 양식어장별 방제 장비 2,000개와 6만 8천 톤의 황토를 확보하고 해양환경 정화서 4척에 대한 정비와 함께 가두리 임시 대피지인 안전해역도 6개소 69헥타를 지정했습니다. 지도자들에게는 휴가 계획도 일종의 메시지죠. 최근 대통령의 여름 휴가 반납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네, 그래서 본격적인 휴가 시즌을 맞아서 우리 지역 도지사와 시장 군수들의 휴가 계획은 어떤지 비서실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다들 말해주시던가요? 네. 시민들은 궁금할 수도 있지만 이게 개인의 사생활로 볼 수도 있잖아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답도 각양각색이었는데요. 직접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여름 휴가 일정은 오는 9일부터 13일. 하루 전인 8일 열리는 섬의 행사 때문에 여름 휴가를 금요일에 시작하게 됐다고 비서실은 밝혔습니다. 직원들의 휴가 분위기를 고려해 일정을 앞당겨 잡으려 했지만 섬의 날이 지정된 이후 첫 기념일을 챙기느라 휴가를 준비할 경황이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섬의 날 이제 그거에 이제 지금 온 도정을 집중하고 계셔서 이제 그거 일단 마무리되고 나서 좀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허석 순천시장은 지난달 25일부터 사흘간 다녀온 여름 휴가를 사진과 함께 SNS로 시민들과 공유했습니다. 효도 여행을 겸해 부모님과 다녀온 행선지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부모님 팔순에 맞춰 일본 북해도 여행을 준비했지만 일본과의 관계 악화 이후 독립운동의 역사적 유적지로 행선지를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 데 가보니까 구석구석이
우리 독립운동했던 분들의 피와 땀이 서려 있는 것이고요. 또 마을까지 조성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이 울컥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정현복 광양시장의 여름 휴가는 이번 주. 관내에서 지역 관광지를 돌아보며 어린이 테마파크 등 앞으로 풀어야 할 정책 과제를 고민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직원들에게는 주저하지 말고 휴가를 즐긴 뒤 앞으로 더 힘내 일하자며 공식 석상에서 부담 없는 휴식을 독려했습니다. 힘내서 살아봅시다. 하루 한 달도 잘 해봅시다. 여름 휴가를 이달 26일로 늦춰 잡은 송귀근 공군수는 아직 행선지를 정하지는 못했다고 밝혀왔고, 권오봉 여수시장도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은 채 가족들과 함께 보낼 계획이라며 오늘부터 여름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유라시아 곳곳에 남은 선인들의 자취를 찾아가는 17일 일정에 전남 통일희망열차학교 대장정이 어느덧 종반부에 달했습니다. 학생들은 중국과 연해주 곳곳에서 뜨거운 조국의 혼이 숨쉬는 현장을 느꼈습니다. 장용기 기자입니다. 1900년대 초반 대한제국 멸망의 위기에서 연해주 항일 독립운동의 대부였던 최재형 선생의 유물관입니다. 노비 출신으로 이곳에 건너와 사업가로 성공해 최신 무기를 갖춘 항일 무장투쟁과 안중근 거사가 있게 한 인물입니다. 통일 백두산과 중국을 거쳐 안이사 등 12명의 동지가 피로 서약한 단지 동맹의 러시아 크라스키노에서 17만 명의 고려인이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에 강제로 보내진 나주돌륜호의 간이역에서 통해가지고 그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꺾이지 않는 의지, 그리고 그 의지를 통해가지고 언젠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이루겠다는 그런 마음을 전해받게 된 것 같습니다. 고려인 민족사범학교 학생들과 2시간이 넘는 합동 교류 공연까지. 거기에서는 한국적인 공연을 보여줬다면 저희는 또 여기 러시아 나라 느낌이 있는 공연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기대도 되고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의 유라시아 역사문화 대장정은 거침이 없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역사의 현장을 체험하면서 부쩍 성장했습니다. 통일에 대한 막연한 생각에서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왜 우리 민족이 통일이 돼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행동들을 해 나가야 될 건지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토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희망열차학교에 남은 기간은 이제 5일. 서로의 체험과 생각을 나누는 치열한 독서 토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연해주 고려인 동포들의 삶과 문화를 체험하며 고난을 이겨낸 한민족의 역동적인 힘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용기입니다. 세계 수영 동호인들의 축제인 2019 광주 세계 마스터즈 수영대회가 오늘부터 2주일간의 일정으로 개막된 가운데 여수에서도 오픈워터 대회가 열립니다. 여수 엑스포 해양공원 오픈워터 수영 경기장에서 오는 9일부터 4일간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세계 57개국에서 552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오동도 앞 해상 3km 종목에서 열띤 레이스를 펼칠 예정입니다. 여수시는 세계 각국의 동호인 선수와 동반 방문객들을 위해 지역 관광 프로그램과 대회장 주변에 각종 문화 행사장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의 소호동 소재마을 택지 개발 사업에 대해 일부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여수시 소재지구 주민들은 오늘 여수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가 제안한 감정평가 금액이 턱없이 낮아 받아들일 수 없고 앞으로 강제 수용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1,300억 원을 들여 소호동 소재마을 41만 제곱미터 부지에 주거와 상업시설 용지 공원, 공공시설 용지 조성에 착수한 가운데 올해 말까지 보상을 마치고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었습니다. 생태도시로 알려진 순천이 오는 2020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돼서 내년에 국제교류 행사가 열립니다. 생태와 결합한 문화도시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지가
내년 이벤트의 성패를 좌우할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년 고찰로 알려진 순천 서남사. 이곳은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전국 7개 산사와 함께 그 가치를 인정받은 겁니다. 600년 전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읍성의 모습을 간직한 순천 나간읍성. 나간읍성은 오는 2022년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계 5대 연안 습지로 알려진 순천만 갯벌.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이곳은 내년 목표로 세계 자연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생태와 문화가 결합된 순천시를 2020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했습니다. 순천시는 내년에 열리는 동아시아 문화도시 행사를 통해 지속 가능한 생태와 문화도시로서의 가능성을 알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생태 수도 순천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태 문화 도시를 지금 내년 또 동아시아 문화 도시의 주제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람사르 습지도시 7개국 18개 도시가 참여하는 제1회 람사르 습지도시 지자체장 원탁회의도 오는 10월 순천에서 개최됩니다. 생태문화도시라는 새로운 개념의 시도가 국제적인 인지도를 높이고 문화도시로서 인프라 구축과 관광산업으로도 연계될 수 있을지가 앞으로 관건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광양 출신 우국지사인 매천 황현 선생의 유물이 문화재로 등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재청은 오늘 매천 황현 선생이 사용했던 벼루와 안경 등 유물 54점을 당시 선비들의 생활상을 반영하면서 역사와 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하고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유물들은 앞으로 30일 동안 의견 수렴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로 등록될 예정입니다. 제7회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가 오는 22일 개막돼 5일간 순천 일대에서 영화제가 펼쳐집니다. 제7회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순천문화예술회관과 순천만 국가정원, 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두드림 등 순천시 일원에서 열립니다. 특히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은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관객들에게 특별한 여름날의 경험을 선사할 야외 특별 상영이 진행됩니다. 고흥군이 청사 안에 소통과 공감을 위한 북카페를 개장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고흥군 청사 1층 로비에 새롭게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간 북카페는 다양한 교양 서적과 관광 홍보, 정책 자료 등이 비치된 독서 공간과 함께 지역 장애인협회가 운영하는 커피숍과 매점도 함께 입점해 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합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사이에 불공정한 계약 관계를 차단하기 위해 공공기관 발주 업무 경력자를 하도급 감독관으로 지정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도급 감독관은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상담과 자문을 진행하는 한편 원도급자가 하도급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오는 8월 8일 섬의 날 홍보와 함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목포 사막도를 찾아 섬의 날 기념식과 대한민국 썸 페스티벌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행사장을 찾은 섬 주민과 외집분들에게 소홀함이 없도록 안내와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습니다.